이게 대체 뭐야? 뉴욕 맨해튼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에단. 32세 미국인인 그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항상 바쁘게 살아왔어요. 점심도 늘 샐러드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본 허름한 간판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Korean Drivers Restaurant. 한국 가정식. 한국어가 적힌 작은 간판. 그리고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맨해튼에서 한국 운전기사 식당이라니?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줄을 따라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 갓볶은 김치와 고기 굽는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어요. 주문을 하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오셨죠? 그냥 앉으세요. 우리가 챙겨드릴게요. 에다는 당황했지만 직원이 추천해준 제육볶음 정식을 받아들었어요. 넉넉한 밥 한 공기, 된장국, 그리고 종류도 많은 반찬들. 그는 평소 먹던 간단한 샐러드와는 전혀 다른 푸짐한 한 상에 놀랐어요. 이거 대체 얼마죠? 단돈 12달러예요. 다 드시고 믹스커피 한 잔 꼭 드시고 가세요. 믹스커피? 그가 궁금한 표정을 짓자 직원이 싱긋 웃으며 자판기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첫 모금을 마신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달고 고소하면서도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야. 그날 이후 에다는 점심때마다 이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비싼 레스토랑보다 더 든든하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 나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진짜 한국에는 이런 식당이 많을까? 그렇게 이 식당에 단골이 된 지 한 달쯤 지나면서 에다는 자연스럽게 식당 직원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박 아저씨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밥이 입에 잘 맞나 보네요. 네.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했지만 여기 음식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에요. 정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박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여기는 원래 한국에서 기사식당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이 저렴하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긴 곳이죠. 뉴욕에서도 그런 따뜻한 밥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단순히 맛있는 한식당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곳이었다니. 그날 이후 그는 한국 기사식당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서 기사식당을 검색해보니 한국 곳곳에 기사식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달 1000그릇 이상 판매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며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한 곳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직접 가서 이런 식당들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점심을 먹고 박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말했어요. 아저씨, 저 한국 가보고 싶어요. 오, 정말요? 처음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말로 내뱉는 순간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도 없었고 뉴욕 기사식당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때 박 아저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제가 아는 서울 기사식당 사장님이 계신데 거기서 며칠 일해보는 거예요. 에다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가 한국 기사식당에서 일해본다고요? 응. 손님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일해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음식도 배울 수 있고. 에다는 순간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어차피 한국에 간다면 단순한 여행보다는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한국 가면 기사식당에서 직접 일해볼게요. 그렇게 에단의 한국행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에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서울의 공기가 뉴욕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길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타볼까? 뉴욕에서는 택시비가 부담돼 자주 이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기사식당의 원래 주 고객이 택시 기사님들이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택시에 올라 기사님께 기사식당의 위치를 말하자 기사님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기사식당을 가보려고요?
외국인이 그런 곳을 어떻게 알았대요? 서울 기사식당은 진짜 맛있어요. 배고프면 밥도 더 주고 반찬도 무한 리필이에요. 에다는 기사님의 말에 더욱 기대가 됐어요. 서울 한 기사식당 앞 드디어 도착한 기사식당. 겉보기에는 뉴욕의 기사식당과 비슷했지만 간판은 한글로 쓰여 있었고 가게 안에서도 한국어가 가득 들려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는 김 사장님. 오, 뉴욕에서 왔다던 친구구나? 어서 와요. 자, 앞치마부터 하고 오늘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배워보자고. 에다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기사식당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배운 건 밥짓기였어요. 에다는 미국에서 주로 전자레인지용 즉석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솥에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짓는 건 처음이었어요. 밥은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야 해요. 그래야 쌀이 깨지지 않고 맛있어요. 에다는 신기한 듯 쌀을 씻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다니. 그래서 기사식당 밥이 특별한 걸까? 밥이 익어가는 동안 그는 주방에서 다른 반찬 준비를 도왔어요. 기사식당에서는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됐어요. 에다는 배추김치를 써는 것부터 시작해 콩나물 무침, 감자볶음, 멸치볶음까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장 신기했던 건 김치찌개 만들기였어요. 김치찌개는 오래된 김치일수록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사장님이 내민 건 잘 익은 묵은지. 에다는 한 입 베어 물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엄청 강한 맛인데 중독성 있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못 끊어요. 이제야 왜 뉴욕 기사식당에서도 김치가 항상 반찬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됐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고 가게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사장님, 제육 하나 더요. 김치찌개 추가요. 에다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도우며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서빙을 도왔어요. 그때 한 택시 기사님이 에단을 보며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인데 여기서 일해요? 네. 한국 기사식당을 배워보고 싶어서 왔어요. 기사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밥 한 공기를 가리켰어요. 그럼 이거 알아요? 여기 밥은 더 달라고 하면 공짜예요. 에다는 놀라워하며 웃었어요. 진짜요? 뉴욕에서는 밥 추가하면 돈 더 내야 하는데 여기는 한국이에요. 기사님들이 든든하게 드셔야 하거든요. 이 작은 대화가 에단에게 한국 기사식당의 진짜 매력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에단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첫날인데도 꽤 잘했어요. 내일은 계란말이도 배워볼까요? 네. 진짜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에다는 숙소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타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뉴욕 기사식당도 좋았지만 진짜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내일부터 더 많은 걸 배우고 한국 음식의 깊이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6시, 에단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식당으로 향했어요. 에단, 오늘은 국 끓이는 법부터 배울 거예요. 김 사장님은 커다란 냄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오늘 만들 국은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기사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였어요. 진하고 구수한 된장 국물에 야채와 두부, 고기가 어우러져 아침부터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해 주었어요. 에다는 된장찌개의 깊은 향을 맡으며 감탄했어요. 이거 뉴욕에서 먹던 된장찌개보다 훨씬 진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직접 담근 된장을 써요. 뉴욕 기사식당은 아마 공장에서 만든 걸 쓸걸요. 김 사장님은 된장 한 숟가락을 건네며 직접 맛보라고 했어요. 에다는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본 뒤 눈이 커졌어요. 와,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인가 봐요. 맞아요. 이런 작은 차이가 한국 기사식당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에다는 김 사장님과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에단, 계란말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천천히 따라 해봐요. 계란을 풀고 소금과 야채를 넣어 섞은 후 팬에 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말려고 하니 계란이 찢어지고 흐트러졌어요. 아,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해봐요. 에다는 몇 번의 실패 끝에 결국 제법 그럴듯한 계란말이를 완성했어요. 오, 이번에는 모양이 예뻐요. 직접 만든 거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성공의 기쁨도 잠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기사식당은 순식간에 북적였어요. 택시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근처 회사원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제육 하나 더요. 된장찌개 추가요. 에다는 쉴 틈 없이 움직이며 물을 나르고 반찬을 채우고 서빙을 도왔어요. 뉴욕에서 일할 때도 바쁜 건 익숙했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점심시간은 처음이었어요. 에단, 김치 좀 더 가져다 줘요. 네, 바로 갈게요. 하지만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실수도 했어요. 그만 접시를 놓치는 바람에 반찬을 쏟아버린 거예요. 아, 죄송해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지는 듯했어요. 에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때 한 기사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도 하루에 몇 번씩 실수해요. 한국에서는 밥 먹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라고 해요. 기사님은 에단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사장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음엔 더 조심하면 돼요. 에단은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한 끝에 마침내 저녁이 됐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직원들과 함께 뒷정리를 하면서 간단한 뒤풀이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다들 고생했어요. 에단, 너도 진짜 한국 기사식당 직원 같았어. 정말요? 오늘 엄청 힘들었지만 너무 뿌듯해요. 사장님은 에단에게 따끈한 국물과 함께 한 잔의 막걸리를 건넸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막걸리를 마셔요. 한번 마셔볼래요? 오, 이게 한국 전통 술이에요. 에단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고 예상보다 부드러운 맛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한국 음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에단의 두 번째 날이 마무리되었어요. 아직 서툰 점도 많았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걸 배우게 될까? 그는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조금 익숙해졌고 반찬 세팅이나 손님 맞이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분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뉴욕 기사식당에서 늘 보던 박 아저씨였어요. 박 아저씨, 어떻게 여길? 하하, 뉴욕 떠나기 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서울에도 꼭 가보고 싶었다고. 에다는 너무 놀랐어요. 뉴욕에서 익숙했던 얼굴을 서울에서 마주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자, 오늘은 박 사장님이 손님이니까 특별히 에단이 직접 음식을 내줘봐요. 사장님이 웃으며 제안했고 에단은 떨리는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했어요. 뉴욕에서 먹던 제육볶음과 한국에서 배운 제육볶음은 확실히 맛이 달랐어요. 분량이 더 살아있고 양념도 깊었어요. 에단은 최선을 다해 제육볶음 한 접시를 완성한 뒤 직접 박 아저씨 앞에 놓았어요. 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네. 한국에서 배운 스타일이에요. 박 아저씨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더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에서도 맛있었지만 확실히 여기가 더 맛있네. 에다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진짜 한국 기사식당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사장님이 전화를 받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 그래요? 네, 당연히 괜찮죠. 전화를 끊은 사장님은 에단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에단, 너 기사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라고 소문났나 봐. 네, 무슨 소문이요? 오늘 저녁 뉴스에서 우리 기사식당을 취재하고 싶대. 에단은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 온 것이었는데 어느새 한국 뉴스에 나가게 되다니. 저녁이 되자 뉴스팀이 카메라를 들고 기사식당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기사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기사식당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에다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뉴욕에서 우연히 한국 기사 식당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너무 좋아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기사 식당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이라는 점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밥도 넉넉하게 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뉴스 촬영이 끝나고 가게는 평소처럼 마무리 정리를 했어요. 에단, 이제 며칠 후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솔직히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에단은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젠 기사 식당을 통해 한국의 정과 문화를 진짜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밤 에단은 숙소에서 뉴욕 기사 식당의 박 아저씨와 나란히 앉아 다시 한 잔의 막걸리를 마셨어요. 뉴욕에서도 이런 따뜻한 식당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해보는 건 어때? 에단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뉴욕에서 기사 식당을 열어볼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단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복잡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동안 뉴욕의 바쁜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성공만을 쫓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기사 식당을 경험하면서 진짜 행복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김 사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끼리 모아서 준 거예요. 뉴욕 가서도 우리 잊지 말아요.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뉴욕에서 기사 식당을 차리는데 보태라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에단은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 뉴욕에서도 한국 기사 식당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거 참 멋진 생각이네요. 뉴욕에도 따뜻한 기사 식당이 생긴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게 에단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가슴에 품고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에단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뉴욕에서 무엇을 할지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뉴욕, 맨해튼. 뉴욕으로 돌아온 에단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때 뉴욕 기사 식당의 박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에단, 한국에서 잘 배웠지? 이제 너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에단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좋아요. 저 뉴욕의 한국 기사 식당을 열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장소를 구하는 것부터 요리사 섭외, 메뉴 개발, 재료 공급까지 모든 게 난관이었어요. 특히 뉴욕에서는 한국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식당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한국 기사 식당은 단순히 싸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어. 에단은 뉴욕에서도 그런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뉴욕 최초의 기사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은 한국 기사 식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어요. 첫째, 푸짐한 반찬과 따뜻한 국물. 둘째, 셀프 코너에 놓인 믹스 커피. 셋째, 기사님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가게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뉴욕의 바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기사 식당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게요. 처음에는 뉴욕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한국 기사 식당처럼 밥도 더 주나요? 그럼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손님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한 끼를 먹으며 잠시나마 바쁜 뉴욕 생활 속에서 쉼을 찾았어요. 그리고 에단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행복이야. 기사 식당이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뉴욕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여기 김치찌개 진짜 끝내줘요. 밥이랑 반찬도 무한리필이라니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점심 먹으러 왔다가 믹스커피에 반해서 퇴근 후에도 들르고 있어요. 에단은 뿌듯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 보건 위생 점검이 나왔어요. 뉴욕의 위생 규정은 엄격했는데 특히 반찬을 무한 리필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공용 반찬을 여러 사람이 떠먹는 건 뉴욕 보건법에 맞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기사식당에서는 이게 기본인데요. 뉴욕에서는 개인 접시에 따로 제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에단은 순간 당황했어요. 기사식당의 가장 큰 매력인 푸짐한 반찬 문화가 뉴욕에서는 문제가 될 줄이야. 식당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에단을 바라봤어요. 반찬 리필이 안 되면 손님들이 실망할 텐데 한국에서는 다들 익숙하지만 여긴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 뉴욕 기사식당의 박 아저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에단, 내가 한국에서 배운 기사식당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봐. 정말 중요한 게 반찬 리필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분위기일까? 에단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곧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에단은 가게의 반찬 시스템을 바꿨어요. 첫째, 기존의 공용 반찬 대신 모든 손님에게 개별 반찬 세트 제공. 둘째, 추가 반찬이 필요할 경우 직원이 새 접시에 담아 제공. 셋째, 손님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직원과의 소통 강화. 처음에는 뉴욕 손님들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익숙해졌어요. 반찬이 예전처럼 공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양도 많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요. 오히려 개별 접시에 나오니까 더 깔끔하고 좋네요. 위기를 잘 넘긴 덕분에 식당은 더욱 인기를 끌게 됐어요. 어느 날 뉴욕 현지 언론에서 에단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기사식당을 뉴욕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뉴욕에서 처음 한국 기사식당을 접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뉴욕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한국 기사식당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끼를 나누면서 마음까지 채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퀘사 식당은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이후 퀘사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뉴욕 로컬 매체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됐죠. 한국의 기사식당이 뉴욕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 끼 식사가 주는 따뜻한 정, 뉴욕에서도 통했다. 그 덕분에 손님들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식에 관심 있는 뉴요커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K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식당 느낌이에요. 진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매일 샐러드만 먹다가 이렇게 따뜻한 한 끼를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식당이 유명해지면서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겼어요. 너무 많은 손님이 몰리면서 기존에 오던 택시 기사님들이 식사를 하기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기사님들끼리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줄이 너무 길어요. 택시 운전은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순 없잖아요. 에단은 고민에 빠졌어요. 퀘사 식당의 원래 목적은 기사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박 아저씨가 조용히 에단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에단, 한국 기사식당은 항상 기사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첫째, 기사님 전용 시간. 도입 점심시간 전후 1시간 동안 기사님들 우선 입장. 둘째, 포장 서비스 확대 기사님들이 바쁠 땐 따뜻한 도시락 제공. 셋째, 기사님 전용 좌석 배치 기사님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별도의 테이블 마련. 이 시스템이 도입되자 기사님들의 불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기사님들이 찾아오면서 뉴욕의 새로운 기사님 단골 스팟이 되었어요. 이제는 바빠도 도시락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기사님들끼리 여기서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쉬어갈 수 있어서 좋네요. 손님들도 이 시스템을 이해해 줬어요. 이곳이 원래 기사님들을 위한 곳이었다니 멋진 문화예요. 이제는 일부러 기사님들 전용 시간이 끝난 후에 와요. 결국 한국의 기사식당 문화가 뉴욕에서도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퀘사 식당이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사식당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 시작했지만 반찬 무한리필 문제, 손님이 너무 많아진 문제 등 수많은 위기를 넘겼고 이제는 뉴욕 택시 기사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골집이 되었어요. 에단, 1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성공하다니. 뉴욕 기사식당의 박 아저씨가 기념 축하를 하며 술잔을 건넸어요. 모두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를 뉴욕에서 실현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었어요. 1주년을 맞아 단골 택시 기사님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뉴욕 기사 식당 단골 기사님들이 적힌 명패였어요. 이 식당은 이제 우리 기사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에요. 우리는 항상 여길 응원할 거예요. 에단은 감동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정이 뉴욕에서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지는 식당이 될게요. 에단은 더 이상 확장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의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식당은 점점 뉴욕 택시 기사님들의 커뮤니티 장소가 되어갔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자리 잡았어요. 식당 한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과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에단은 가끔 한국에서 처음 기사식당을 배웠던 날을 떠올리곤 했어요. 김 사장님과 함께 밥을 짓고 손님들과 대화하던 그 순간들. 그때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정이 결국 뉴욕에서 꽃 피웠구나. 그리고 그는 확신했어요. 어디에 있든 따뜻한 한 끼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언젠가 당신도 키스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 함께 하실래요? 여기까지가 우연히 기사식당을 발견하고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자신의 삶을 바꾼 에단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사식당 문화는 단순한 저렴한 밥집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정과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결국 국경을 넘어 뉴욕까지 전해졌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한국의 정이 담긴 기사식당 문화가 세계 곳곳에 전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에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기사식당의 따뜻함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 한 끼 식사, 정겨운 대화, 작은 친절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음식이나 장소가 있으신가요? 혹은 타국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한국 음식의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